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에 가담한 전직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여당은 야당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이 같은 결과에 반발하는 정치권과 법원을 습격한 일부 지지자들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내란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SNS에 입장문을 냈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단체도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더 이상의 선동은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국민들과 정의로운 사법부가 반드시 힘을 합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혼란이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동안 내란죄 혐의 등 수사를 이어가 다음 달 초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뒤 법원에 난입해 기물 등을 파손한 일부 지지자에 대해 무관용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발본 3건에 폭도들을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주도한 비상행동 측도 내란을 선동하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겨 이익을 얻으려는 내란 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거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절기상 큰 추위가 찾아온다는 대안이지만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0도, 목포 2도, 순천 영하 2도 등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9도, 순천 10도, 목포 8도 등 8도에서 11도 분포로 전날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달 초 경기 분당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지만 중상자 없이 모두 구조됐는데요. 닫혀있던 방화문이 연기 확산을 막아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 방화문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대형 건물입니다. 운동시설과 목욕탕 등이 운영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방화문이 열려 있고 안전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 방화문은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닫혀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 문이 닫힐까 봐 이렇게 소화기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지난 3일 경기 분당 화재 당시 건물에 고립된 사람은 모두 310명. 닫힌 방화문이 연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면서 중상자 없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통행하기 편하도록 이런 걸 이렇게 고정해서 항상 열어놓거든요. 근데 사실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아파트 방화문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2월 광주 전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피난 방화 시설을 점검했는데 19%가 시정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거나 문 주변에 둔 물건이 문 닫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중 일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어느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을 통해서 다른 층의 세대까지 유독가스가 급격히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은 방화문을 항상 닫아놓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도 자신과 이웃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사고 발생 3년 만에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일 진행합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산 현장 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현산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광주 글로벌모터스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GGM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6건을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내에서 집회 활동을 하는 노조에 자제 요청을 한 사측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측은 분석했습니다. 대출 안내 전화를 받고 대출 조건을 조회했더니 본인도 모르게 알뜰폰이 개통되고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뜰폰 가입 절차가 허술한 탓인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얼마 전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필요할 때 유용하겠다 싶어 대출 조건만 알아보기로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맞으시죠? 네. 네, 여기 저축은행인데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뜰폰 3개월치 요금과 소액 결제 금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 안내 전화를 받은 지난해 9월부터 모두 3개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겁니다. 통화 당시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 본인 인증 요구에 응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전화하니까 44만 원 얼마 미납돼 있다고 내래요. 저는 가입한 적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당장 내일 모레 신용 점수에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러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있으니까.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알뜰폰 가입은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탓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피해 사례처럼 대출 안내를 빙자해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빼낸 후 2-3단계만 거치면 알뜰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본인 인증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최소한만 한다는 거죠. 특히 알뜰폰은 더욱더 최소한만 하거든요. 그렇게 조금만 본인 인증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휴대폰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고. 허술한 알뜰폰 가입 절차와 불황 속 자영업자의 절박한 사정을 노린 범죄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직원을 폭행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 가거도 해상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선원 모두 인명피해 없이 구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신안 가거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해하던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선원 9명을 구조했습니다. 불은 침실 합선으로 인해 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조된 선원들은 다른 중국 선단에 예인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가 탔습니다. 오늘 낮 2시쯤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보성군 벌교읍 옥전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원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평촌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원당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정설화 씨가 15,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물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물김 폐기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김 신규 양식 면적이 4% 이상 늘어난 데다 작황까지 호조를 보여 지난 15일까지 전국의 물김 위판량이 지난해보다 25%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김 위판가가 크게 떨어지고 물김을 처리할 가공 공장의 부족으로 주산지인 진도와 고흥 등 전남에서만 위판량의 10%인 1,200여 톤이 바다에 버려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김 수출 호조와 내수를 감안해 올해 김 신규 양식 면적을 2,700헥타르 늘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기간이 오는 4월 18일까지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직후 폐쇄된 무안공항의 활주로에 대한 폐쇄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의무이행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이 오는 27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등급, 원산지 표시 등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위반 둔갑 판매 등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추진합니다.